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에이루트에서 영아티스트 인터뷰 그리고 스튜디오 어택 채널을 맡고 있는 김선우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작가 김선우로 점입가경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40대를 벗어났어요. 40대를. 아, 그것도 30대는 아니고 만으로 20대야. 게다가 이제 남자만 어떻게 좀 하면 돼요. 너무 남자야 아직도. 김선호 작가님이 대학교 졸업 몇 년도에 하셨죠? 2년 전이니까 2015년에 졸업을 했고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학부 재학 때부터 여러 가지 미술 프로젝트 응모를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거의 2014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해봤는데 2015년, 16년 제주 아트페어 거기도 작가 응모에서 된 거죠. 네. 응모에 됐고 올해 초에 미국에 있는 레지던시 거기도 응모에서 된 네. 거고 네. 지금 있는 이 을지로 레지던시도 서울 중구청에서 네. 응모 받아서 한 거. 네. 그리고 좀 이따가 5월 달에 또 일본 네. 레지던시 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응모? 네, 이것도 공모죠. 공모. 아, 공모가 더 맞겠네요. 네. 그리고 뭐니 해도 2015년도에 우리 에이루트랑 신세계 갤러리랑 같이 영상 컴피티션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김선우 작가가 동영상을 내서 1등 됐죠. 그래서 그때 부상이 유럽 왕복 항공권이었는데 독일 갔다 왔죠. 네, 그때 덕분에 여행 잘했어요. 네. 근데 이 정도 되면 사실 너무 능동성이 센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분명히 목적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아니면 이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선택권이 저한테 없었어요. 이거밖에.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정말 돈이 많으면은 갤러리를 대관해서 전시를 크게 이렇게 열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면 자동 홍보도 되고 많이 알아주겠죠.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모라는 수단밖에 없는 거죠. 저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그런 어떤 공모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시도 하고 작품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요. 김선우 작가를 쭉 보면서 한번 점입가경에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프로젝트 헌터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점입가경을 보는 분들이 뭐 그 김 대표나 나 정도 나이 말고도 이렇게 하나로 묶지 말고 자꾸. 이 사이 심연이 흘러요, 심연이. 우리보다 좀 밑에 나이대 밑에 나이대 작가들도 많이 보겠죠.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하면 김선우처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쪽에 대한 노하우가 제일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까지?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먹고 사는데 지장 보는 거 아니야 제 이거?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어떻게 해라고 알려주지 않잖아요. 공모하는데 자기소개를 쓰는 방법이라던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지금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옛날 거부터 지금까지 폴더를 만들어서 탈락한 거 탈락이라고 써놓고 합격한 거 합격으로 써놨는데 저도 나중에 이제 그걸 목록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진짜 100개를 지원했으면 거의 된 거는 진짜 10분의 1도 안 돼요. 되게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면 아무튼 네. 근데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런 합격한 비율이 좀 올라가긴 했죠. 성공률이. 그게 이제 제가 계속 탈락하면서 뭔가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공모에는 어떤 작업을 소개를 해야 되고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사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부딪혀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제 영업비밀 지키는 저만의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냥 부지런히 꾸준하게 그냥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이거 뭐 그 요즘 수능이라 그러나? 네. 수능 1등한 사람 그 내용 아니에요? 교과서 수능이 위주로 또 열심히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 교과서 위주로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점수가 올라요? 그래서 제가 작업실에 오면은 시작하는 게 그냥 처음 일과가 그거예요. 예술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모전 체크. 공모를 다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 작업을 시작해요. 그게 무조건 제 일과의 시작이에요. 네. 뭐 단순 전시 같은 그런 공모뿐만 아니라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아트펠맨 챌린지라고 요거 네, 상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전통적인 예술의 그런 공모전이 아니라 예술과 기술이 결합하는 그런 주제의 공모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면은 참가자들이 기술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어요. 이제 가서 그 자리에 팀 매칭을 해요. 그 팀 매칭해가지고 끝까지 같이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공모가
이제 최종 우승자를 가려내는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 프로토타입 만들어내야 돼요. 예술과 기술 결합된 어떤 작품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도도새가 이제 아트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나왔죠. 예, 실제로 네. 이제 아크릴로 된 음. 상품이 하나 나와서 이제 반응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 약간 경계를 좀 넘나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어댑팅이 좋은 거죠. 동영상을 찍어야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팹랩을 해가지고 기술자랑 결합해서 뭔가 되게 짧은 시간에 융합 작품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작가가 가지는 기본적인 애티튜드 자체가 자기 작업에 국한돼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작업도 김선우라는 사람의 도구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선우는 작가인데, 작가인 건 분명한데 작업의 방식이 미술이냐라는 거죠. 미술도 도구로 보는 작업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멋진 말이네요. 사실 도도새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날 수 있는 새였대요. 근데 이제 그 환경이 너무,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라는 섬이 너무 안락하고 편안해서 이제 날개를 포기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17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멸종되고 없는 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가 현대인들한테 어떤 경고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도 이 도도새처럼 스스로 나는 방법을,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망각해 간다면, 타선이 젖는다면 이렇게 도도새같이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여름에도 이제 한 달 동안 그 아프리카 모리셔스 섬에서 도도새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것도 공모로 갔나요? 네, 그거 무슨 공모예요? 무슨 야. 일연미술관이라는 이제 미술관인데요. 네네. 이제 거기서 작가를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공모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런 게 있었구나. 작가가 여행을 계획하면 그거를 실현시켜주는 그런 멋진 공모예요. 이전 미술관, 네. 좋은 네, 미술관이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걸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음. 제가 도도새를 찾으러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듣더니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분들 덕분에 모리셔스에서 한 달 동안 리서치를 하고 그 이후부터 도도새에 대한 작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한 도도새에 대한 얘기 제가 보기 정답은 돼요. 네. 근데 그게 김선우라는 사람과 도도새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진 않아요. 이건 관찰기처럼 지금 얘기한 건데 그거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 작업에서 그러니까 김선우라는 사람이 자기를 도도새와 동일시하는 지점이 있고, 그 도도새랑 자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뒤에 걸리는 저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저기에는 관찰자로서 김선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작업을 보면서.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내 안에 도도새와 내 밖에 도도새는 어떻게 다른가? 그 두 개를 가르는 작가의 기준. 근데 사실 그 두 개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해요. 이 작업의 처음 시작이 사실 처음에 도도새가 아니었어요. 이제 새 머리를 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장 입고. 머리는 음. 새인데 밑에는 인간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렸던 이유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새는 굉장히 자유로운 동물인데 인간이라는 땅에 발붙이고 있는 생물체 몸에 갇혀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도 한데, 이제 그게 사실 저의 자화상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가 아까 적응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도새처럼 적응에 실패한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집안에서 볼 때 저는 사실 별종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사회에서 요구한 적당한 직업과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히 살아가시는 그런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그런 집안에서 저는 굉장히 별종인 거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놓여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약간 적응에 실패한 존재 같다는 생각, 뭔가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청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계속해서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잉여인간 취급받게 되고, 그 잉여인간이 되면은 어디서 인정받기도 쉽지가 않고 자기 자존감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대변하는 도도새와 이 청년, 이 사회들을 대변하는 어떤 관찰자로 도도새,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것 같아요. 김 대표 질문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모범생적인 답이 딱 이게- 떨어져 나오고가. 이러니까 공모전 타입이 높은 거야. 설명이 되잖아. 이게 또 하나의 노하우네. 이런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되는 건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5월달에 또 제가 공모전으로 또 일본 가신다고. 예, 5월에 제가 일본 도쿄로 한 달 동안 레이던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따 와서도 이제 후속 전시 개최할 거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점입가경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